존경하는 30만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강동, 서빙고동, 이태원 1동, 한남동 출신 정의당 소속 복지도시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설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 질문을 두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민생 안정 대책에 대해, 그리고 두 번째,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실태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한 민생 안정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계속된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오늘로 석 달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 중 퇴원자의 수가 격리자 수를 추월하는 지역 감염이 진정세에 들어섰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최일선에서 싸우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의 노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민생이고 경제입니다. 고용노동부가 4월 13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8,982억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의 월별 증가폭을 살펴보면 2004년 5월 이후로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실직자가 급증했으며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급격히 줄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의원은 정의당 용산지역위원회와 함께 지난 3월부터 상가 500여 곳을 실태 조사하며 용산구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청취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상가 매출액이 50% 이상, 심한 경우는 80%에서 90%까지 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5일 동안 문을 닫았다가 다시 이틀째 영업을 하고 있다는 미용실, 하루 종일 손님을 기다렸지만 13,000원을 벌고 쓸쓸히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세탁소, 임대료 인하를 문의했다 건물주에게 거절당하고 돌아섰던 커피숍, 소상공인 대출을 받으려다 같은 자영업자 보증을 세워야 된다는 말에 포기했다는 식당 사장님, 코로나 감염증이 얼마나 갈지 알 수 없는 불안함,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용산 주민들은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셨습니다. 자영업자의 이런 어려움은 그분들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사태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무급 휴가를 줄 수밖에 없었다는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용산구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는 동일했습니다. 생업을 포기하지 않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직접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겪어왔지만 이번 경제위기는 외부의 문제가 아닌 국내의 소비의 극심한 위축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 위기의 양상과 파급 경로가 이전과는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는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정책과는 다른 특단의 경제 부양책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행정안전부는 3월 19일 진영장관 주재로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역경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긴급 지방 추경 편성을 요청했으며 11조 7천억 원 규모의 국가 추경과 함께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등에 대해 중점 편성할 것, 국가 추경에 담기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살펴봐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경기도 성남, 김포, 세종시를 비롯해서 해남과 화순에서는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을 월 10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지원하여 민생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접자치구 동작구는 4월 초 293억이라는 긴급 추경을 편성하여 소상공인 긴급생활 안정자금으로 73억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긴급자금 대출 사업과 확진자 방문상과 지원을 하고 있으나 매출 급감, 임대료 부담 등에 대한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안정자금 지원은 공백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바로 전 안건은 우리 구 의회에 2020년 용산구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었지만 매우 안타까운 것은 이번 추경에 민생 경제에 대한 위기감과 긴박감이 없다는 점입니다. 29억 원에 대한 추경 예산은 기정의 5,179억 원의 0.56%의 규모로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 2018년 추경 예산의 261억 그리고 2019년 412억에 비하면 매우 취약한 규모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확대 편성을 해야 할 시기에 우리 구는 오히려 거꾸로 재정 지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반영하지 못했지만 우리 구 자체적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동작구와 같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 안정자금 지원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준비할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안정 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 붕괴 상황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주문하여 자치단체별로 취약계층에 대한 단기 일자리 제공 등 고용 안정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고용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50만 원씩 2개월의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지만 1인당 평균 147만 원의 실업급여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금액이며 수혜 대상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6%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지원된 정책 대상에서 누락된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 안정 대책을 통해 지역사회 소비 촉진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고용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100억을 확보하고 1만 9천 명의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에 대한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 기초생활수급비와 긴급생계비, 코로나 지원금과는 중복 지원을 폐지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하여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메꾸고 있습니다. 성남시와 같이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통해 고용보험 미가입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고용안정자금 지원을 용산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매출 증대에도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종로구에서 시행하고 있듯이 청소, 방역 등 코로나19 대응 공공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2020년 본예산 중 행사성 경비 절감액, 2019년도 순세기 잉여금을 활용하여 2차 추경 편성을 한다면 최근 2년간의 추경 편성 평균치만 계산해도 300억 규모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 재난관리기금 42억을 우선 활용한다면 소상공인 경영지원금과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은 가능할 것입니다. 심폐소생술의 골든타임은 심정지 발생 후 단지 4분에서 6분에 불과합니다. 이때 긴급히 혈액을 공급하지 못한다면 뇌 손상을 일으켜 죽음에 이르거나 심각한 후유장애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비상한 자세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용산구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실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본 의원은 남영역 앞에서 아찔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시각장애인 한 분이 녹색 신호등이 꺼질 때쯤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이미 출발한 시내버스와 자동차와 뒤섞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도로로 뛰어들어 무사히 횡단보도를 건너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려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본 의원은 횡단보도를 살펴보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시각장애인용 음향 신호기가 있음에도 소리가 나지 않았고 좀 더 살펴보니 점자 블럭도 횡단보도의 턱 낮추기 부분이 아닌 단차가 심한 부분에 설치되어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실정이었습니다. 편의증진법과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설치되는
점자블럭, 시각장애인용 음향 신호기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자립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시설로 장애인의 보행 시 안전에 관한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횡단보도에 설치된 점자블럭, 시각장애인용 음향 신호기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서류 제출 요구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고 관내에는 총 901개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이 중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는 294개입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중 294곳에는 전부 점자블럭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음향신호가 설치된 횡단보도는 222곳으로 음향신호기 설치율은 77%입니다. 용산 16개동 신호등이 5곳으로 가장 적게 설치된 동인 보광동의 횡단보도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폴리텍 대학 앞 횡단보도입니다. 음향신호를 눌러보니 한남 힐스테이트 방향 횡단보도라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또 선형 유도 블럭이 미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폴리텍 대학 앞 횡단보도입니다. 음향신호기가 설치된 경우 점형 블록은 신호기가 손이 닿는 거리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점형 블록이 끊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보광동 횡단보도입니다. 보광3 경로당 앞 횡단보도입니다. 보광동 횡단보도, 보광 상거리 앞에 횡단보도입니다. 두 곳은 제출 자료에는 신호기가 운영되어 있고 음향신호도 운영되고 있다고 했으나 현장을 살펴보니 신호기가 없는 상태로 그 자료 제출 내용과 현실이 달랐습니다. 다음, 점자블록이 파손되고 마모된 상황입니다. 점자블록 돌기가 마모되어 기준 0.5cm가 되지 않으며 눈으로 보아도 그 점자 돌기가 보이지 않는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7-1 정기점검에 따르면 각 장애인 안전시설이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 시설의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설이 파손, 변형, 마모된 경우 유효표 확보 및 장애물 제거에 대해 정기점검 시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설치하는 편의시설의 기준 충족에 대한 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기점검과 보수 세척은 얼마마다의 주기로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이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액과 집행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애인 안전시설이 실효성 있게 설치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 당사자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안전시설 이용의 불편사항을 점검하는 방향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넷째, 용산 관내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의 관리와 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동식 설치 비율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미설치된 곳에 대한 설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산 관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무려 52%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목숨을 걸고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며 얼마 전 용문시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던 지점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인근이었다는 점에서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는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행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대한 안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4월 20일은 제40회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2019년 용산구는 장애인 복지 원년을 선포했으며 올해는 장애인 복지가 전년도에 비해 한층 성숙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용산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